일단은 그 목적은 뭐 누구나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빨리 탄핵 심판 절차가 종결되어야 한다. 특히 4월 18일 이전까지 그 목적으로. 그런데 내란죄가 탄핵 심판의 내용이 되어버리면 제가 봐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증인 어차피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증인을 여러 명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려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무엇입니까? 계엄입니까? 계엄이 아니고 내란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였습니까? 국무총리였는데 자신의 권한을 월권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가 본인 스스로는 비상상태다라고 생각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나라가 전시나 이런 혼란 상태에 관련해 가지고 2차적이고 최종적인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회한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해제하라고 한 결의를, 국회의 결의를, 의결을 무시하고 계속 계엄을 진행했다. 그러면은 계엄 자체만으로도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싱겁게 금방 한 두세 시간 만에 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지만 그 계엄의 실질은 뭐다? 친위 쿠데타다. 그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란죄와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되고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던 건데, 만약에 여기서 내란죄를 갖다 뺀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뒷감당을 과연 민주당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남동이 양쪽 길이 다 막혀 있을 정도로 예.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예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데,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특히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한 것과 같은 저런 모습을 보이면요. 탄핵 결정이 나와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사회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데 그중에 3명이 국민의힘 친여쪽인 인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5대3으로 탄핵이 기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조기현 의원님.